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2% 넘는 강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5분 뒤에 미국 시장이 마감하게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선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에 따른 대선 결과는 나올 것이고 어쨌든 결국에는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들의 제조업 지표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지난 9월 이 공장재 수주가 1.1% 올라서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했다고 합니다.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장 마감 직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한 사안은 아무래도 현재 대선 상황이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투표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먼저 다우 지수는 2.3%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7,560선에 움직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2% 이상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11,200선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는 67포인트가량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378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이 시장이 주시한 상황은 대선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비교적 큰 폭으로 앞서왔죠. 투표 결과는 오늘 밤 시간대부터 순차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오늘 개표에서 확정적인 승자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게 관건인데요. 아마 적어도 며칠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블루 웨이브, 즉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민주당이 장악을 해야만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또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론조사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편 투표 인원이 사상 최대로 6천만 명을 기록한 만큼 예년보다 승자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고요. 또 박빙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큰 만큼 아무래도 그 점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8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지역 봉쇄를 강화하고 또 예정된 완화가 늦춰지기도 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한 상태인데요. 다만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대선에 집중된 만큼 오늘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개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너지주만 0.3% 하락해준 모습이고요. 산업재는 3.1%로 지금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소비재가 2.6%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고 금융주가 2.5%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P모건이 지금 3.5% 올라주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 가까이 올라주면서 지금 은행주가 약간의 강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상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뉴욕 증시가 마감됩니다. 네,
네, 6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선 상황을 가장 주시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명백한 승부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선 결과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도 조금은 잦아든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준 오늘 뉴욕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이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있습니다. 사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이번 주 20% 높아져서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아무래도 대선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큰 영향은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2% 넘게 올라준 모습이고요. 27,477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5% 오른 채 11,160선을 회복해줬고요. S&P 500 지수도 58포인트가량 회복해줬습니다. 3,369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엘라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클로징벨 나온대요.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시장에서 투표가 시작되자 시장 상승이 또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대선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좀 불복을 했을 경우에 사회 불안이 좀 야기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또 재정 부양 관련해서도 향방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선이 실제로 좀 개시가 되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을 잠시 좀 잊은 듯하다. 그러면서 조기에 이 대선이 결판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더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무드를 좀 이어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그간의 이 비교적 이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기술주의 컴백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국채금리 상승세가 다시 한번 좀 나타나면서 금융주도 다른 섹터를 좀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날도 바클레이즈에서는 대선이 좀 막상막할 판도를 또 예상외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증시가 또 10%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즉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불확실성을 잠시 잊은 것이다라는 점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꽤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3% 가까운 반등을 기록했는데 국제 유가 WTI 가격은 37.91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유가가 상승한 거죠.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펙을 비롯한 오펙 플러스 국가들, 산유국들이 이 증산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펙 국가 가운데 하나인 알제리가 증산 연기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러시아도 이 가격의 급락을 막기 위해서 증산 연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3% 오른 37.9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도 지난 밤 사이 0.8% 정도 크게 올랐는데요.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자 이것이 금값의 상승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은 0.8% 올라서 1,90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날은 국채금리도 꽤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퍼센트로 따지자면 4% 정도 올랐는데요. 대선 불확실성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다 보니까 시장이 올랐고, 이에 따라서 채권 가격에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5개월 내 최대치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0.8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약세 기조로 가는 것일까요? 0.6% 내려서 93.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시장이 이번 미국 대선이 예상과 달리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글로벌 IBC의 이 파생 전략 담당 헤드는요, 선거일 즈음에 옵션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봤더니 시장의 이 입장은 좀 결과가 조기 도출될 것으로 믿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1월 4일에 옵션 만기와 그리고 11월 6일에 또 만기가 되는 옵션 상품 사이에 변동성이 5포인트 정도 좀 하락하는 것이 관측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장이 11월 4일에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믿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과 자산운용사들이 고객들에게 선거 관련한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다라고 많이 좀 조언을 한 바가 있겠죠. 하지만은 시장이 박빙 승부 위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IBC에서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 IB에서는 옵션 시장 전문가로서 테일 이벤트, 그러니까 예측 불가하고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지만은 시장에 큰 쇼크를 줄 수 있는 이벤트에 좀 주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분간 대선의 승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테일 이벤트에 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이 같은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또 증시가 다음 재정부양 법안이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은 대선에 대한 또 승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재정부양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나올 리가 요원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경계론을 시장 상승론자들에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증시를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승론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최근의 며칠간의 증시 흐름 같은 경우에는 IBC의 지적처럼 시장이 정말로 관련 리스크를 좀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펀더멘털을 믿고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죠. 이 펀드 스트레이트의 톰 리 같은 경우에는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에 바이어스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좀 파업을 하듯이 매수세가 잠시 멈췄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만일에 박빙의 승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재개될 것으로 점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또 다른 낙관론자 에드 야디니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스트릿의 이 수장이자 또 CNBC 유명 진행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시장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움직인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 증시는 특히 기술주의 상승세 동참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요. 대선 이후 기술주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일단은 시장 주도주의 컴백 의미 외에도 기술주가 좀 상승세를 재개했다라는 점은 저희가 연말로 갈수록 에어비앤비 등의 대형 IPO가 많이 좀 예정이 돼 있죠. 그러면서 좀 이 같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JP모건에서는 IT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히려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요. 견고한 재정 상태, 그리고 자사주 매입 확대 모멘텀, 그리고 구조적인 호재, 실적 성장 등의 기술주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분석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좀 아웃퍼폼 흐름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고 JP모건에서는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이후에 기술주 ETF XLK가 무려 135%나 상승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의 상승률 53%, 그리고 다우 지수의 45%보다 훨씬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좀 폭발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의 기술주의 흐름은 어떨지 더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팀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그 톱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펀드 스트레스 톱리가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던 간에 시장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투자자들을 지금까지 이제 방관자로 만들었었던 대선 불확실성이 좀 거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매수에 나서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연말까지 시장의 상승을 이끌 것이란 분석인데요. 그는 ICI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현재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깔고 앉아 있는 돈,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 거의 4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금이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자금을 투자를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포스트 일렉션 랠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일단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하게 될 경우 증시는 1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15%에서 약 17% 정도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이 경기 민감주들은 긍정적이겠지만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을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기술주들은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될 경우 이제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가 동시에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불복 사태로 인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의 이 통화정책 연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5에서 7% 정도의 증시 상승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포스트 일렉션 랠리의 주도주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들이 개선되고 있는 최근 들어서 개선되고 있는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들의 증시 상승을 또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팀장님, 요즘 이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좀 세부 업종으로 나눠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대선 이후에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시나리오별로 세부 업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이든이 앞으로 10년간 1.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은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 고속도로를 깔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까는 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채금리 상승세에 따른 또 다른 경기 민감주, 금융주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대규모 재정 부양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성장을 좀 도모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다른 경기 민감 업종인 에너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했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원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수혜,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지 시간 4일부터 5일 이 대선이 끝난 직후에 연준에서는 FOMC 정례회의를 열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선의 연이은 일정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받진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연준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매우 꺼리지만 이 불복하는 대선 결과 등이 나타난다면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무적인 그런 발언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한다면 시장이 재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이 자산 매입 속도를 높이는 등 추가 통화 완화 정책 등을 꺼내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서 과연 이번에 연준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이 대선 결과 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FOMC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정보 웹사이트 뱅크레이트.com에
관점에서 잘 정리를 해서 좀 인용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 외에는 선거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파월 의장의 대응을 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연준 내부에서의 최대 우려 요인은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더 나설 것이다. 즉 자산 매입에 대한 확대 시그널을 내비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재정 부양 합의를 촉구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좀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좀 표명을 하는지 그 외에도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페라리에서 슈퍼카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승리 기대감에 대체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알리바바의 주가가 엔투그룹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에 8% 급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페라리입니다. 심볼로는 레이스라는 심볼을 쓰고 있는 기업이죠.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슈퍼카의 대명사죠. 이탈리아 페라리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10월의 주문량이 1분기의 월 평균 대비해서 30%나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또 올해 이익이 당초에 밝혔던 가이던스의 최상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앞서 사측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핵심 조정 이익 같은 경우에 10.75에서 11.25억 유로를 자체적으로 전망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것의 최상단인 11.25억 유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해당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요, 8월에 제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팬데믹에 따른 7주간의 공장 셧다운 여파를 좀 반영을 해서 5월에 제시했던 수치 대비해서 상단을 조금 하향한 바가 있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분기간에 오히려 가격이 좀 비싼 하이엔드 모델에 집중해서 판매량 감소에 좀 대응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5개의 신차 모델을 출시를 했고 올해 4분기와 그리고 내년 2분기에도 잇따라 신차 출시가 기대되는 것 역시도 가격 경쟁력을 사수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가 안 좋아도 부자들은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 페라리를 통해서 좀 증명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페라리의 이런 성적표로 인해서 이날 이 자동차 주들도 일제히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페라리의 주가가 오늘 약 한 7%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슈퍼카의 수요가 회복된다. 물론 좀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전체적인 자동차 업황 개선 시그널로 좀 해석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자동차 관련주가 동반 좀 상승세를 오늘 탔습니다. 포드나 GM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동반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도 좀 지속되는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전기차와 드론을 결합한 배송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앞서서 중국 당국에서 2025년도까지는 이 전체 차 판매의 20% 정도를 친환경차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또 관심도 지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친환경차 관련주들은 바이든 당선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향후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유망할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 웹사이트인 벤진가에서 대선 이후에 자동차 섹터에 대한 좀 판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좀 재선을 했을 경우에는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좀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는데요. 전기차 전문 업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소 뒤처진 이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했을 시에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로의 좀 전환 시기를 좀 시간을 벌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 당선 시에는 전기차 업체, 특히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보조금이 부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든이 50만 개 충전소를 신설할 것이다라고 충전소 확충 계획을 좀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CFRA라는 IB에서도 테슬라가 충전소 20배 증가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여기에서 플러그 파워라든지 블룸 에너지 그리고 피드몬트 리튬과 같은 그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지난밤 사이 급등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발견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바이든 승리에 베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플러그 파워의 경우에는 수소 전지 기업입니다. 그리고 블룸 에너지는 이 플러그 파워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고요. 피드몬트 리튬의 경우에는 리튬을 채굴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들이 이날 일제히 10% 안팎의 급등을 보였는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대로 1조 7천억 원 달러 정도의 이 금액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던 것은 이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3대 주주였던 유명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D쇼라고 하는 헤지 펀드인데 이곳이 지분을 5%까지 늘려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정도, 이 정도 뉴스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분명히 바이든에 대한 베팅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외에 전해진 팩트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과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장님,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기업에 대한 이 월가 시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세 기업 모두 마켓워치에서 집계하는 것 기준으로 해서 이 매수에 준하는 투자 의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의견 자체는 월가에서도 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모건 스탠리가 이들 기업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9월 말에 이 플러그 파워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효 시장을 좀 바탕으로 해서 장기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룸 에너지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는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B만큼은 섹터 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340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IPO가 예상됐던 이 엔트그룹이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이 상장에 연기가 됐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엔트그룹의 창업자와 경영진을 소환한 하루 뒤인 지난 3일에 이 상장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엔트그룹은 향후 5일에 이 현지 시간 5일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됐어서 내일이겠죠. 이틀 정도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다소 황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 행태를 공식 석상에서 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비판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홍콩에서의 상장이 동시에 둘 다 무산이 됐습니다. 엔트그룹은 상장 연기와 관련한 세부 사항 공개와 이 주식 공모 예탁금 환불 조처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미 투자자들이 사전 거래에 몰리면서 이 공모 가격 대비 50%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상장 연기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일로 통해서 상당히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도 단계에서 IPO가 중단된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모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직접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IPO를 하루 이틀 정도 앞두고 연기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리바바의 주가를 보더라도 8%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알리바바가 지금 엔트그룹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홍콩과 상하이를 합쳐서 약 한 345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IPO가 갑자기 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심각한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에도 이제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같은 주가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모주 청약에만 3조 달러 정도가 몰린 것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공모율도 872배로 좀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사후 처리를 잘 하겠죠. 하지만은 관련해서 이제 혼선이 빚어졌을 경우에 여파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취소 이유를 모른다라는 점이 알리바바와 그리고 엔트그룹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금 고조시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몇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